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3대 지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점을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와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CPI라는 구분응선을 무난히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는 3.1%, 근원 CPI는 4.0%로 전년 대비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동결 확률 98.4%로 패드워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월 인하 확률은 41.8%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해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브로드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9%가량 상승폭을 뿜어냈던 브로드컴이었는데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 칼텍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4%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일 동안 상승을 이어왔던 국제 유가였는데 다시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68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차의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스피디아 바클레이즈에서 에어비앤비와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요 둔화도 우려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현실과 직결이 됐을 때 여행 관련주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에어비앤비도 1.6%가량, 익스피디아는 2.3%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 간밤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종목들 표정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요. 나스닥 100에서 편출이 된다라는 소식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고요. 거기다가 CFO 사임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8.5%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CPI 발표를 내놓으면서 이제 FOMC까지 가기까지 구분응선을 잘 넘겼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헤지펀드는 4주 연속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에너지 섹터의 하락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급격하게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이 유가의 하락과 맞물려서 항공주들의 표정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내년 전망을 하는 CNBC의 설문 한번 살펴보죠. 금리 인하에 대해선 2024년 중반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전망치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4.53%, 2025년에 다다르면 3%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연착륙 확률도 점차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10월만 해도 42%에 불과했던 연착률 확률이 47%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은 반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FOMC까지 그리고 물가 목표치 2%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아있는 걸까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큰 침체가 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하는 마지막 1마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1마일을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옐런 장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CPI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전월 대비로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전월 대비로 했을 때는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전월 대비 1.6%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는 점이 작용을 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기여를 크게 해왔던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이렇게 헤드
헤드라인 CPI가 잡혀나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차와 트럭의 이 가격 상승은 5월 이후에 첫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는지 계속해서 CPI 주시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근원 CPI 함께 보시면 발표치는 예상치, 전월치 모두 부합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근원 CPI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류 쪽에서는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에 기여를 했고요. 반면에 이 난방 물가도 역시 둔화에 기여를 했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거비와 이 슈퍼푸어,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를 따졌을 때 지금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이어왔던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 그리고 슈퍼코어 CPI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둔화 추세를 꺾이고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채 입찰 결과도 함께 보시죠. 이 WI 금리보다 낙찰 금리가 낮게 나오면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4.344%로 낙찰 금리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을 처분한다라는 의미에서 PD 입찰은 떨어질수록 좋은데 6개월 평균치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3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결과 전해드리면서 3년물보다는 10년물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0년물 길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채 입찰 결과입니다. 다만 간밤에 나왔던 연방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 함께 보시죠. 간밤에 전기차 종목들 전반적으로 표정이 어두웠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이 소식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포드의 F150 전기 트럭인데 라이트닝 모델 가장 좀 저가 라인입니다.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다가 루시드, 니콜라 전반적인 전기차 종목들의 표정도 함께 어두웠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에픽게임즈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해서 구글이 반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앱스토어의 수익 구조에 있어서 조금씩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애플 비전 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주요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신정밀에서 비전 프로 100만 대 생산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산업 뉴스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 우리 시장도 어제 표정이 좋았잖아요. 예,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양지수 모두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 지수 0.5%가량의 플러스권 유지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한 미디어 엔터 요 정도만 약했는데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신규 상장주인 LS 머티리얼즈에 쏠리자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유입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미디어 엔터가 또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라고도 분석이 됩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 미디어 엔터 관련 기업들 가운데 꽤 많은 종목군들이 정치 테마주로의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렇게 좀 변질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를 제외하고 상승한 섹터와 테마주들을 보시면 온 디바이스 AI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 항공, HBM, 건설 순으로 올랐습니다. HBM도 결국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도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즉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훨씬 커서 플러스권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상승권 나타낸 종목이 우위를 점했지만 거의 이제 비슷하죠. 지수 대비했을 때 종목별 반응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어제 당잠사에서 모든 길은 반도체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쭉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어제장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22년 1월 이후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갑니다. 간밤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인데
세일즈 외교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방산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내러티브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밸류체인들, 사실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은 아직은 좀 모호하죠. 사용자 측면에서 기기에 AI를 입힌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뭐 관련 기업들이 특히 팹리스 위주의 시세 분출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이 부분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사실은 태바성 움직임을 보일 때는 늘 상상력이 더해질 때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요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실체가 있는 HBM, 후공정, 그리고 기판 이런 쪽의 시세가 최 몇 달간 쉬는 사이에 자금들이 다른 쪽 순환매 성격으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반도체 관련 소식들이 두 가지 정도가 추가됐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는 한 5일 정도 빨리 시작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대규모 부양책은 없었고 다른 쪽 경제에 더 주목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 대규모 부양책 대신에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혁신 활용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했고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분야도 활발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촉구의 메시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언급이 됐습니다. 즉 산업 발전을 위해서 IT, AI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투심을 좀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고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시동을 걸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이 방문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MOU 체결 소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SML과 함께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는데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강제성은 없어서 그냥 방향성이 이렇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이 이렇고요. 내용은 한국 화성에 연구개발센터를 건설을 할 텐데 EUV 공정을 통해서 초미세 첨단 반도체를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센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EUV 장비는 전 세계에서 ASML 한 곳에서밖에 만들 수는 없죠. 국내에서는 소재 관련해서 EUV 관련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현재 관련해서 수익이 크게 잡힌다기보다는 국산화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좀 많습니다. 일단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공동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장중에 공시된 내용인데요. 모건 스탠리 산하의 자산운용사에서 우리나라 몇 가지의 반도체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3곳의 지분을 샀는데요. 먼저 발표된 건 이번 달 초에 텔레칩스 5% 가까운 지분율 공시를 했고요. 어제는 그 전날에는 에로티 베큐um 그리고 어제 장중에는 제주반도체 공시가 있었습니다. 5.78% 지분율 공시가 나왔는데요. 외국의 이제 반도체의 사랑이 요즘 그 편애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입니다. 자, 다른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 가지 큰 특징이 잡힙니다. 시세는 이미 양도소득세 완화가 적용되기라도 한 듯 움직이고 있는데요. 뚜렷한 펀더멘탈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 머티리얼즈 어제 코스닥 입성하자마자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 25위로 바로 등극을 했죠. 사실 이 기업은 콘덴서 회사입니다. 자회사 알루미늄
알루미늄 회사도 있어서 이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 기업이 세아 메카닉스나 비나텍이나 남선, 알미늄, 알루코, 삼화전기가 되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시세가 어제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홀로 LS 머티리얼즈의 급등세, 즉 업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이해 가능합니다. 최근 한 달간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로 B2B 중심의 성장 전망이 나오는데 카카오는 뚜렷한 주가 상승 요인은 없습니다. 심지어 생성형 AI 출시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 달간 보시면 카카오의 시세가 훨씬 더 아웃퍼폼 하고 있죠. 14%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8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쪼갰던 기업들을 다시 합치는 그 작업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펀더멘탈 내용은 아니죠. 이것도 뭐 어떠한 그 내부적인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끌어올리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계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11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SDI와 5년간 44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시는 12월 1일 장 마치고 나온 공시인데 이미 한 달 전에 시세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미국의 로봇 업체 인수 추진 소식을 주목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특히 이제 개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방산 기업보다는 이제 로봇의 멀티플을 주는 시각들이 나옵니다.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52주 신고가 어제 달렸습니다. 11월부터 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200%가 넘어갑니다. 주력 제품은 이렇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온 디바이스 AI라 함은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건 모바일이 AI 자체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반도체는 모바일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IoT 기기, 가전제품, 통신장비, 탑재,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IoT에 해당되는 게 통신 모듈이나 스마트 검침기, CCTV, 수도 계량기, 자동차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쪽입니다. 실적 보시면 올해의 추정치는 이익이 많이 이제 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매출도 지금 하향 곡선인데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눈높이가 내년도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이쪽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많다라는 흐름들 아실 텐데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카드가 실제로 나오는지 여부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불발된다면 연말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많은데요. 특히 연중에 개인 수급이 집중되고 주가 상승률 높은 업종과 테마군들이 그 대상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나 로봇 엔터 등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는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자, 패시브가 낳은 괴물, 페낫괴라는 용어가 요즘 등장하고 있다는 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패시브 자금이 왜 이렇게 주가를 위쪽으로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하기로 발표가 됐죠. 그 전부터 가능성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이 꽤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왔습니다. 보통 패시브 편입은 공매도 증가로 이어져서 주가 부침의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이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패시브 자금이 주가 상승률을 더 크게 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이슈 소멸은 14일이라는 점, 지수 변경일 15일 금요일입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패시브
테마의 컨셉으로 본다면 다음 타깃은 무엇인가? MSCI라는 점도 체크해 드렸습니다. 2월 MSCI의 패시브 자금 성격이 지금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난주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발표는 내년 2월 13일입니다만 패시브 자금 성격은 그 전부터 원래 유입이 되곤 하죠. 가격 정보일 기준을 볼 수 있는 건 1월의 마지막 10거래일 중에서 이제 하루 랜덤으로 꼽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이 이전까지 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편입 가능한 후보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1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위가 한진칼, 그 다음이 알테오젠, HPSP, 두산 로보틱스 순이라는 점, 필요 주가 상승률이 기입이 돼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